자식 싸움 막는 상속과 유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나눠준 재산은 얼마인데요. 사전 증여된 특별 수익을 고려하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좀 어려울까요? 화면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억을 다 드시겠다? 아 이건 아니지. 무슨 억지야? 어쩌? 그때 그런 속 잔뜩 화가 난 두 형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났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전에 살던 10억짜리 아파트 집문서를 두고 나영특 씨와 나분혜 씨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좋아, 우리 깔끔하게 반반씩 나누자. 형은 유학 간다고 유학 자금 타가, 사업한다고 사업 자금 타가. 아버지 생전에 가져간 돈만 4억이야 4억. 어? 반반씩 하면은 내가 더 억울하지. 머리도 나쁜 놈이 별걸 다 기억한다? 이 집이 10억이니까 형이 미리 가져간 돈이 4억, 합이 14억. 반반씩 나누면은 7억씩. 그러니까 이 집 팔아서 내가 7억, 형은 3억. 오케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라고는 이 집 한 채인데 이걸 당장 어떻게 파냐? 내가 현금 5억 줄 테니까 이 집 명의는 내 앞으로 하자. 내가 좀 돈이 급하니까 내가 좀 봐주는 거다. 어? 아이 그래. 그러면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아, 그래 콜. 어? 형의 회유로 아버지의 유산인 10억짜리 아파트는 나영특 씨가 갖고 나분혜 씨에겐 현금 5억을 주기로 했는데요. 5년 후 우연히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던 동생 분혜 씨는 기겁을 하게 됩니다. 20억? 왜? 내가 어이가 없어. 아니 무슨 일이야? 이 집 그 사이 20억으로 뛰었더라. 어? 나한테 꼴랑 5억 주고 20억을 다 드시겠다? 아 이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그때 이미 다 끝났잖아. 그때 아파트가 10억이었고 내가 너한테 현금으로 5억 주면서 다 끝났잖아. 야, 내 재산이 불어난 건데 왜 네가 달라고 그래? 이게 형 집이야? 아버지 집이지. 그러니까 5억 더 내놔. 5억. 무슨 억지야? 어쩌? 야, 다 끝냈잖아.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정리 후 2배로 뛰어버린 아파트값. 동생 나분혜 씨는 오른 시세의 절반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참 또 어렵습니다. 네. 일단 동생 입장에서는 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부동산 값이 뛰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요, 교수님. 요새 난린 것 같아요. 집값 뛴 거는 고맙긴 한데 이러면서 유류분 반환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법원 통계에 따르자면 2020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1,444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2010년에 452건이었으니까 지금 3배가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심지어는 요새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어머님이 남아 계시잖아요. 남아 슬픔으로 눈물을 닦지 못한 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가지고 이게 효도의 자식에서 이제 불효의 자식으로 넘어가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요새 이 부동산 가치 때문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안타깝네요. 근데 이 사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돈을 더 줘야 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자, 우리 두 분 배심원의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5년 전에 얘기가 다 끝났는데 이거 집값이 올랐다고 또 달라고 이건 아니죠.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게 뭐 이제 법을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알겠는데 네. 그래 우리 법이 네. 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뭐 5억은 아니더라도 1억 정도라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정이 있다. 정이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한 번 떠난 연인은 다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한 번 찍은 도장에 대한 합의서는 다시 번복하는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동생한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집값이 내려가면 그럼 동생이 그러면 반환할 건가요? 아 저는 줬습니다. 저는 줄 겁니다. 떨어졌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일단 자녀들이 다 어머님한테 이제 상속 재산을 주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어머니가 나중에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딸들이 다 도장을 찍어서 상속재산을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전 재산을 받고 나서 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속은 거잖아. 이렇게 이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착오라든지 기망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제 그 번복이 가능하고요. 그 외 일반적으로는 합의서 도장을 찍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이 더 재산을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재산을 상속받고 이제 뭐 이렇게 나누고 할 때 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다시 계산할 수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맞아요. 저 사연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동생이 도장 찍기 전에 변호사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또 가나요? 지금 전체 재산의 규모가 10억 조금 더 넘는 규모인데 형이 그 전에 가져간 게 4억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상속 재산의 성급, 그래서 특별 수익으로 미리 받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포함해서 하는 게 처음에 동생이 얘기했던 계산 방식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가 법률적으로 맞다는 거 확인을 하고 도장을 안 찍었어야죠.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번 찍은 도장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도장 찍을 때는 좀 알아보고 찍어야겠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사전 증여된 특별 수익까지 이제 유언장 쓸 때 꼭 재산 분배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특별 수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당되는지.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면 우리 법이라는 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한테만 미리 아버님이 다 재산을 줬다. 근데 그게 아무런 그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누가 억울해서 이게 분통이 터져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공평을 기하는 의미에서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걸 특별수익이라고 해서 그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 아들한테 뭐 집을 사줬다든지 사업자금을 더 줬다든지 이런 고가의 물건이나 돈을 준 경우에는 그거를 입증하면 나중에 상속재산에 이제 그 포함을 해서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재산이 있는데 아버님이 5억 원 정도를 미리 주셨다 그러면 10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15억을 계산해서 공평하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와 비슷한 시청자 사연이 하나 또 더 들어왔는데요. 실감나게 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사연의 제목은요. 제비뽑기의 결말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아버지는 저희 3남매에게 각기 다른 지방의 땅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유언이 없으셨던 터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재산 분배를 놓고 3남매가 모여 앉았죠. 내가 큰 누나잖아. 아버지가 지금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 각 500평씩을 남기셨거든.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누나가 이렇게 정해볼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서울이지. 너무 공평하다 얘들아. 응. 아니 그게 뭐가 공평해? 왜? 왜 누나가 서울을 가져가? 누나니까. 잠깐. 왜? 그러면 반대로 남에서 북으로 누나가 남쪽부터 가져가는 거 어때? 그럼 내가 서울이잖아. 공평하지? 어머, 쟤 큰일 나래네. 너 진짜 죽을래? 야 그러면 나는 가운데서 나만 그대로잖아. 그러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비뽑기로. 그래. 제비뽑기? 그래. 그래서 저희 셋은 제비뽑기를 했고요. 결국 서울 땅을 제가, 충청도 땅을 막내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5년 뒤 막내가 고른 땅이 골프장으로 개발되며 무려 20배의 땅값이 폭등했지 뭡니까? 재상아,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형이 너 얼마나 잘해줬냐. 재상아, 5억만 주라. 그래, 재성아. 너 있잖아. 장가도 안 갔는데 말이야. 너 그게 큰 재산 갖고 있다가면 그래. 그거 너한테 짐 될 수도 있어.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짐 된다고. 누나 형 그런 짐이면 그냥 깔려 죽을래요 내가. 뭐라고? 그냥 지고 죽지 뭐. 그리고 나 결혼해야 돼요 누나. 형 알잖아 돈 많이 필요하다고요. 이 돈 절대 못 줘. 꿈깨. 참. 이런 인정머리 없기 있으니까 자 법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네, 고민됩니다. 이재성 씨, 저랑 결혼해요. 누나 형 내세 애인이야. 저희 같이 결혼할게요. 너무 부럽네. 사연이지만. 진짜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받고 난 다음에 오른 거니까 뭐 상관없지 않나요,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상속 재산 분할 협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뽑기로 하기로 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뽑은 대로 가지기로 해. 이렇게 해서 됐다면 그게 바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유류분 청구 포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분할인데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죠. 역시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네요. 아니 근데 뭐 사연 속에서는 제가 지금 최고 억울하거든요. 아니 뭐 누나는 서울 땅이라도 가져가고 여기는 뭐 땅값이라도 올랐는데 뭐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 상구가 그래서 누나가 유능한 변호사님을 모셨잖니.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을 모셔가지고 소송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이고. 변호사님. 방법은 제비뽑기 뽑을 때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지금 상속분할 재산 분할 협의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유효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증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나중에 땅이 갑자기 폭등을 했다. 이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에 막내가 제비뽑기에 뭔가를 숨겨놔서 무게를 달리해서 표시를 해서 뽑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걸 네. 입증하시면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건데, 누나? 그 막내가 썼어 그 글자를요. 우리 지난 눈에 일이야. 보이게. 네. 접어놨어 자기 거를. 미리. 아이고, 그냥 엄마 입장에서 답답하시겠네요. 네, 근데 정말 이게 뭔가를 합의를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이런 건 정말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지 않는 한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 오늘 지금 전화도 많이 오고요.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세요. 자,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살았고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2년여 병수발을 한 끝에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뒤 부인이라는 사람이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 저에게 남편을 꼬드긴 꽃뱀이라며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안타까운 사연인데 최근에 뭐 이혼이나 재혼이 늘면서 이런 사례도 많아지겠어요, 교수님? 요새는 뭐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도 많고 이혼과 재혼 사이에 그 사실혼 관계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실혼 재산 분할 관련된 사건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만났던 사례 중에는 이분이 50세의 재혼을 이제 생각하시다가 막상 사람을 만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8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습니다. 애들도 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맞벌이 해가면서 적금도 같이 들고 뭐 펀드도 하고 해가지고 재산이 꽤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사실혼 관계가 끝나게 됐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어디서는 받는다, 어디서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혼이 해소된다고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혼인관계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다, 끝났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인정문이 분명히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중풍으로 이제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2년 동안을 병수발을 하셨고 너무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이거 뭐 법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20년 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뇌졸자라 해가지고 50억의 재산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사별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경우에는 뭐냐면 남편이 원래 재산이 많았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만에 이제 사별을 하게 됐어요. 자, 누가 더 재산을 많이 가져갈까요? 아니 20년 동안 그렇죠. 20년 도와주신 분이 당연히. 자, 20년 동안 내조를 잘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한 푼도 못 갖고요. 한 푼도요. 그다음에 1년도 안 살고 산 그 배우자는 자녀보다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 법률상의 배우자만 상속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혼인신고의 효력이 이제 강하다고 보시고요. 또 이런 사건이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 아까 이제 사례와 비슷하게 남편이 갑자기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 그 끝까지 간병을 잘해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이제 내조를 한 부인은 사실혼 배우자인데도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요. 만약에
만약에 이제 사실혼 배우자가 나는 할 만큼 했다. 사실혼 해소, 그러니까 이혼과 비슷하거든요. 사실혼 해소하면 최대 재산반을 5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형평이 안 맞는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